1993년 프랑스 도시 님에서 열린 전시에서 듀장의 샘은 피에르 피농셀리에 의해 실제 소변기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2006년 파리의 봉피두 센터 전시에서는 같은 인물에 의해 다시 파손되고 서명되었다. 샘이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입장과 그것이 예술작품이라는 입장이 다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그 대립의 역할이 뒤바뀌었다. 이전에는 제도, 즉 뉴욕 독립예술가협회의 심사위원단은 샘은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옹호했었다면 이번엔 제도, 즉 미술관은 샘이 예술작품이라는 점을 옹호했다. 한편 비교적 무명예술가로 여겨졌던 피농첼리는 샘을 평범한 소변기처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과거의 알머트, 즉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익명의 예술가는 그것이 단순한 소변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이 단계에서 샘의 가치는 법적 판단, 다시 말해 일종의 사회적 논증에 맡겨지게 된다. 피농첼리는 자신의 행위를 해프닝 혹은 퍼포먼스, 즉 예술 행위로 해석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AFP 통신사는 내가 소변기 해프닝의 독점 보도를 주겠다고 했음에도 내가 마지막 순간에 레디메이드를 부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행위를 취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내 행위는 보도되지 않았고 이 역사적인 행위를 찍은 사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 샘의 창작자였던 막셀 듀샹이 직접 제시했던 상호적 레디메이드 개념에 기대었다. 레디메이드의 논리에 따라 렘브란트의 그림이 다리미판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샘 역시 소변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농첼리는 또 다른 논리도 전개했다. 샘은 원본이 아니라 재제작된 판본이므로 예술작품의 파괴가 아니며 듀샹 역시 모나리자에 쿠션을 그려넣지 않았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사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봉피두 센터 관장 알프레드 파크망은 2006년 1월 26일자 르몽드 기사에서 피농첼리가 모나리자 수염 사건을 인용하며 자신을 변호한 것에 반박했다. 그는 듀샹의 원작이 아닌 엽서, 즉 복제 이미지의 수염을 그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막셀 듀샹은 모나리자 원본이 아닌 엽서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복제물 이외의 것에 손을 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작업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반면 1964년에 다시 제작된 샘은 사실상 이 본질적인 작품의 원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파괴한 것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부수는 것만큼 심각합니다. 재판 결과는 피농첼리에게 불리하게 나왔다. 그는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공공기념물 또는 공공용도의 물건에 대한 고의적 훼손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 단계에서 복제된 소변기는 파크망의 견해에 따르면 원본 예술작품으로 취급될 수 있었고 동시에 법적으로 기념물로 인정되었다.